안녕하세요. 도라지 탐정입니다. 결혼 초기에 난간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추억이 담긴 해수욕장을 방문한 것으로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발을 내딛는데요. 안타깝게도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져 사망했던 것입니다. 이어진 수사에서 많은 의혹들이 떠올랐고 경찰은 남편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라지 탐정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던 부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당시 28살의 아내 노다 시오였습니다. 그녀는 오사카의 한 애견 카페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부터 동물을 좋아하던 시오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배우는 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애견 카페 일은 다정한 성품을 지녔던 그녀에게는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망하기까지 근무하고 있던 카페의 주인 역시 시오를 아주 좋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며 성격이 밝고 항상 웃는 얼굴을 잃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많은 호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학생 시절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 교제해오던 남자친구가 있었죠. 같은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노다 타카시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오보다 1살 연상으로 사건 당시 29살이었습니다. 이 커플은 2015년 11월 기나긴 교제를 거쳐서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시오의 인생은 순조롭게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있던 일을 찾았으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도 결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타카시는 주변으로부터의 평판이 좋았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서 타카시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행복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시오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극이 그러하듯이 그녀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불쑥 찾아옵니다. 순탄한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타카시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생기는 갈등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사건의 시작은 그의 여자 관계였습니다. 타카시는 오사카에서 틈틈이 캬바쿠라 종업원들을 집까지 운전해서 데려다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16년 여름. 그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20대 캬바쿠라 종업원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아직 신혼생활이 그리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었지만 타카시는 이 캬바쿠라 종업원에게 점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시오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대담하게도 내연녀의 집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생활을 하는데요. 일단 시오에게는 출장이나 일로 바쁘다면서 계속 적당한 변명을 둘러댔습니다. 남편이 좀처럼 집에 돌아오지 않는 생활이 이어졌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오는 한동안 설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정도가 심해지자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타카시의 외도가 1년을 지나고 있을 무렵인 2017년 6월, 우연한 계기로 시오는 타카시와 내연녀가 사이좋게 찍은 스티커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0에 가까운 남녀가 스티커 사진으로 불륜이 밝혀진다니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렇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시오는 헤아릴 수 없는 배신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타카시에게 스티커 사진을 내밀며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늘어놓은 이야기를 통해서 시오는 내연녀가 이미 타카시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시오 역시 결혼 초부터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슬슬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던 그녀에게 남편의 내연녀가 자신보다 먼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겠죠. 큰 상처를 받은 시오는 일단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왔는데요.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가족들의 위로를 받으며 지냈지만 마음이 안정되기는커녕 하루하루 몸이 말라갔습니다. 한편 아내가 집을 나가고 초조함을 느낀 타카시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시오의 친정으로 찾아와 부부관계를 회복하자며 설득합니다. 내연녀에게 빠져있던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의아한 부분인데요. 영상 뒷부분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타카시는 결국 내연녀와는 헤어지겠다, 뱃속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시오에게 써주고는 부부 사이를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남편을 어렵게 용서한 시오에게는 이후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18일, 그날은 남편과의 화해를 마치고 시오가 두 사람이 본래 함께 살던 멘션으로 돌아온 날의 다음 날이었습니다. 부부는 와카야마현 시로하마초의 해수욕장으로 향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정리하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던 시오. 시로하마초의 이 해수욕장은 두 사람이 교제 시절부터 자주 방문하던 곳이었습니다. 주변 해수욕장에 비교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평일에는 거의 방문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전세를 낸 것처럼 놀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 해수욕장이 바로 사건 현장이 되었습니다. 시오가 이곳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며 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남편 타카시가 건 전화였습니다. 아내 시오가 물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서둘러 현장에 출동하자 해변에는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시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한 부부에게 일어난 비극. 타카시는 큰 소리로 시오의 이름을 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 사랑하는 아내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이성을 잃은 남편으로 생각하기에 이상함이 없었습니다. 이후 와카야마현의 어느 병원에 이송된 시오는 그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다음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많은 추억이 담긴 해수욕장이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되고 말았던 것인데요. 병원에서 타카시는 사망한 시오의 얼굴을 예쁘다, 곱다라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쓰다듬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들 예상하고 계시듯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이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사태는 또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처음 의문을 제기한 것은 사망한 시오의 유가족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시오가 물에 빠졌다는 현장을 방문했죠. 딸을 잃은 슬픔을 추스리며 방문한 그곳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작 해야 가장 깊은 곳이 일반 성인의 가슴 높이 정도밖에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은 높이가 아니었던 것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오는 여기서 물에 빠져 사망했던 것일까요? 그녀는 생전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수심이 낮은 현장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생전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물과는 친숙했던 시오. 보통 사람들보다 한참은 바다에 익숙한 그녀가 수심이 얕고 큰 바위도 많았던 해수욕장에서 익사를 하다니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한층 더 의혹이 깊어지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사망 이후 이루어진 부검에서 시오의 체내에서 상상하기 힘든 양의 모래가 검출되었던 것입니다. 전문가 역시 대규모 자연재해라도 당하지 않는 한 이러한 양의 모래를 흡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시오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넣었으며 이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모래를 대량으로 흡입했다는 가설을 세우고 수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판단하에 움직이기 시작한 경찰. 이윽고 시오의 가족들이 가장 의심하고 있었던 인물, 타카시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또한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는 시오가 사망하기 수개월 전에 거액의 수령액이 걸린 생명보험이 계약된 사실도 밝혀집니다. 당연하게도 이 보험의 수령인은 남편 타카시로 금액은 5천만 엔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꺼림칙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탓인지 그는 한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세간의 이목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로부터 5개월 뒤인 2018년 1월, 타카시는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경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어떤 사실을 쥐고 있었지만 타카시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데요. 경찰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카시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회사의 물품을 조금씩 훔치고 있었습니다. 절도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카시의 신변을 구속하기 위해 이것은 아주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보험금을 청구한 타이밍에 절도죄를 내밀며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수사의 일환이라며 그의 스마트폰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전은 순조로웠습니다. 입수한 타카시의 핸드폰 검색 이력에는 무서운 단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 물에 빠뜨리기, 스노클링 사망사고, 사고사 보험금과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검색을 한 시점인데요. 7월 시오의 사망보다 6개월 앞선 2017년 1월의 것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시오에게 각서를 쓰며 용서를 빌기 전에 이미 그는 마음속으로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입수한 자료로 인하여 수사에는 급진전이 있었고 최초 절도죄로 인해 체포를 당하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충분한 증거를 준비한 경찰은 타카시를 아내 시오 살해 용의로 또다시 체포합니다. 세상에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사람, 타카시는 이렇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체포 이후에 그의 본성이 차례차례 드러나게 되는데요. 타카시는 사람의 길을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앞서 시오에게 외도가 발각되었을 당시 부부 사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네언녀와는 헤어지겠다며 쓴 각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카시는 네언녀에게도 똑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일하던 캬바크라를 그만두고 타카시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네언녀. 그는 네언녀에게도 아내와는 헤어지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썼던 것입니다. 네언녀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타카시가 자신에게 와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오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이 지난 8월에는 어플을 통해 만난 학생에게 추잡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훔친 물건이나 사망한 아내의 유품을 당근마켓과도 같은 중고 어플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판매한 상품 중에는 전자레인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상품 사진에 네언녀의 얼굴이 반사되어 비추고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2021년 2월 18일 와카야마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 타카시는 일관되게 자신이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하며 시오의 죽음은 사고사나 당의 컨디션이 좋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시오의 폐와 위에 대량의 모래가 들어있는 점을 지적하며 몸에 강하게 제압당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살인을 주장합니다. 2018년 4월 체포 이후 타카시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해왔는데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그에게서는 아무런 자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해수욕장에는 범행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시오의 사망 사건으로부터 이틀 전에는 네언녀와 둘이서 결혼 반지를 보러 갔다는 점, 하루 전에는 익사로 위장하기, 완전 범죄가 가능한가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내용을 타카시가 휴대전화로 검색했다는 사실이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네언녀와 결혼을 하려면 아내 시오가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전 재산이 3만 엔 밖에 없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내몰린 상황이었다. 양쪽 모두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해결을 요구받고 있었다며 타카시에게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이후 2월 23일에 열린 재판원 재판에서 와카야마 지방재판소는 타카시는 물이라는 흉기를 사용해서 시오를 살해했다. 사람은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 없으며 자유를 빼앗긴다. 남편이었던 그가 시오를 물속에 들이밀고 익사시킨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살해 방법이라며 계획적인 범행임에도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9년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보험금을 받아 내연녀와의 새로운 생활을 꿈꾸던 남자. 완전 범죄를 무너뜨린 것은 모래와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고 어렵게 남편을 용서했던 무고한 시오 씨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